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예. 또 연말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간 내주셔서 저는 고맙습니다. 구술과 우리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좀 호칭을 좀 정리하면 우리 구술자, 저는 면담자, 아산 중병원 창업자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를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언제 태어나셨는지, 고향과 그 가족 관계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1932년에 그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그 독립운동을 중국하고 이 만주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고 다니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한 고장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있다가 이제 14살 때 제가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되던 해가 제가 14살인데 그때 제가 이제 태어난 고장을 떠나서 이제 북한으로 왔다가 북한에서 이제 그 백범 김 선생님이 중경에서 이제 서울로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은 중국에서 늦게 나오셨는데 같이 이제 북한에서 합류해서 이제 그 서울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뭐 지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다 세상을 떠나셨고 제 삼형제인데 형님 두 분 다 떠나셨고 저하고 이제 제 아내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에 딸 셋 그리고 이제 손자가 7이시 계십니다. 그래서 성함은 어떻게 되죠? 장형 씨, 장? 형, 꽃보 형자. 장형, 외자에. 그럼 어릴 때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어릴 때 14살 귀국하기 전까지 어떤 그런 뭐 가장 강하게 남은 기억이나 추억 같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추억이라고 해봐야 뭐 그때는 고생할 때니까 그 학교 다니도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몇 군데 옮겨 다니다가 그다음에 우리 그 어머님이 또 이 한국에 나와서 저희 아버님의 그 역할이 그 군자금 조달입니다. 그 이제 그 중국에 군자금을 옮겨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오시면은 저도 어머니 따라서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자주 어머니 따라서 이제 그 중국에 왕년했는데 그 왜 제가 자주 왕년하게 되냐면은 그 일본 헌병대 그 또는 고등계 형사들이 기차 타는 사람들 특히 중국으로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차에서 잡아고 가서 뭐냐면 신문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복을 입은 이제 제가 옆에 어머니 옆에 있으면 그 의심을 덜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서 들어가실 때마다 주로 이제 그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 의심받으니까 방학 때 하기 방학하고 동계 방학 때는 제가 여기 나와서 중국에서 학교 다니면서도 여기 나왔다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내가 서울에서 또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투옥되시는 바람에 옥바라지 이제 어머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서울에 있다가 또 해방 전에 다시 이제 그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해방 전에 중국에 들어갔다 이제 해방 후에 다시 또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뭐 저 철새 번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데 있지 못했죠. 그럼 귀국해서는 완전히 서울에 정착했습니까? 8.15 이후에는? 8.15 이후에는 그냥 이 소위 저하고 그 뭐냐면은 저건데 저희 이제 북한 출신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그 방공 계열에 서서 그 소위 남도당 공산 계열 쪽 학생들하고 이제
교내에서 이제 투쟁들을. 예, 교내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 6.25 사변 나서 군대 갔고 왔는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오늘날처럼 뭐 조용하게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못 됐습니다. 예. 네. 일본 사람들의 점령하에서 생활했고 또 그 점령하에서도 항상 감시의 대상이고 불량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불량한 조선 사람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친일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교복 관계를 갖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친구도 제한된 친구들하고만 사귀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의 좀 유년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조항적이면서도 그 불안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뭐 경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런 것을 지탱하려면 뭐 남들의 가치관에 대한 좌우명 같은 거는 있습니까? 네. 결국 저는 그 정치라는 거 남을 지배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싫어했던 것이 혐오하는 것이 정치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일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남북 통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무리 몸이 고달퍼도 거기에 제가 몸 바쳐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스포츠의 관계를 가진 것도 이 남북한 간의 이러한 그 교류가 가능한 가장 그 쉬운 일이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포츠의 관계를 갖는데 특히 제가 그 가졌던 일들은 이제 이 남북 단일팀 만드는 거하고 스포츠 교류. 그런 일을 하려면은 어디까지나 색깔이 반공적인 그런 사업에 앞장나서서 뛸 수는 없죠. 예, 그냥 마음은 반공적인 입장이라 하지만은 내 생활의 바깥 형태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뭘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가장 짧은 생에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직이 아니겠나 생각해요. 결국 정직하게 사는 길이 또 어떤 직업을 택하느냐. 학교 선생 노릇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90년대에는 참 남북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무르익었다 아닙니까? 그런 시절을 또 몸소 뛰셨고. 그러다 그러면 지금 많이 돌아보시기에 지금 현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긴장된 사회고 우리도 긴장된 사회고 목표는 다 통일하는 방법이 다르지 통일하자고 하는 이념을 북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소위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로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 무력이든 또는 그 평화적이든 그것은 하나의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제 이념적 목표라는 것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경제적으로 그 윤택한 우리 입장에서 북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러한 국민들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 자아내기 위한 수단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만드는 이념들보다는 자기에 대한 인기 유지를 위한 이러한 그 수단의 그로서의 그걸 만들어내는데 내가 보기에는 유치하죠. 결국은 이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자기 양심과 양식에서 나와야 되는데 득표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소위 뭐냐면은 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참 이러한 그 자주 변신하고 이런 걸 볼 때 서로 남북한 간에 헷갈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체육회담을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치를 때 한국 사람은 패배의식 속에서 특히 우리 선배들의 경우는 일본 식민지 하에서 주로 일본 가서들 체육 지도를 받았는데 이분들의 사고방식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대외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에게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국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패배의식을 가졌던 분들의 이 대한민국의 체육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고, 그럴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제3회 아세아 대회를 장기영 씨가 태국에 가서 그걸 유치해 왔는데 그 부도를 했었어요. 예, 그 부도가 뭐냐면은 경제 계획은 제2차 10년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는 경제학자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그걸 부도를 내니까 대외적으로 체육 활동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난처한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박 대통령을 만나 뵙고서 국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체육인들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상실했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것은 신용 없는 나라가 됩니다. 특히 체육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그 아주 직격탄을 그냥 맞는 거라는 데인데 어떻게 경제학자들의 말만 가지고 합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설득이 됐습니다. 설득이 돼서 그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해가지고 그때 그 박종규 씨가 그 유경수 여사 그 이 암살 당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청와대에서 물러나서 어디로 오셨냐면은 대한체육회장을 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박정규 회장이 제가 이 외국어를 많이 합니다. 그냥 당신이 좀 와서 좀 도와야 되겠다 이사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학 총장 입장에서 내가 어떤 장자를 주는 일은 제가 못하겠지만 불자가 붙는 일을 하면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종목의 협회 또는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맡아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체육인들과의 그 접촉이 있다 보니까 박정규 회장님 그런 일은 안 해보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일은 청와대에 계실 때 그 국제사격연맹 회장을 지내시면서 그걸 유치하셨어요. 네. 예. 그 이제 저를 보고도 오카일 선수촌으로다가 만들었던 그 아파트가 안 팔리고 가니까 당신도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냥 그 강제로 막 이사다시피 했는데 그분이 그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래도 이 올림픽은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그때 청와대에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대통령을 안 만나시려고 그랬대요. 예, 만나시지 않고 저만 이제 가서 이제 뵈있는데 그 알선해 주신 분이 바로 지금 박근혜 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에 이제 우리가 유치하도록 선언을 했는데 그걸 제일 먼저 반대한 분이 12.12 사태를 일으킨 소위 전두환 정부의 막내들이었어요. 예. 이거 뭐냐면 그게 전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이제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당시 교문수석이 어느 분이었냐면 이 강원대학교, 울산대학교 총장하셨던 이상주 예. 박사인데 저보다 대학 후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다니까 이 신군부가 안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딱 있다 이거죠.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이 서울 올림픽에 대해서 이것은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 유치해서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오늘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이사들하고 그다음에 이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들하고의 그 합동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부교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신군부의 지침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새 거절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께서 뭐냐면은 서울 올림픽 유치한다고 선언을 하도록 서울시장이 했는데 그 밑에서 성장한 이 장성 정치인들이 이걸 뭐냐면 못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일종의 자기 그 충성했던 그 자기 윗사람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배신이 아니냐 그런 명령을 내가 전달할 수도 없겠다고.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 그것도 신정부가 안 한다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얘기. 근데 그때 이제 박정규 씨는 이제 그만뒀어요. 박정규 씨는 이제 그만두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돌아가시게 됐죠. 박정규 씨가 그 사이에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조상호 씨가 대한체육회장이었습니다. 네. 조상호 씨 때 제가 이제 불려 들어간 거죠. 근데 조상호 씨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수석비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상당히 그 당황하시대요. 청와대에서 이것을 그냥 결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5분인가? 올림픽위원회라서 다 5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그 강경론을 주장했어요. 저희 이제 선배 되시는 분들, 각 협회, 각 운동협회 선배 되시는 분들은 올림픽을 유치하면 이것이 나라의 경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나고야하고 경쟁이 돼서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우리나라가 수출들이 돼 나가고 한국에 대한 이러한 새마을운동과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산업사회를 형성하면서 한국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그 좋아지는데 이때 우리가 올림픽을 일본과 경쟁해서 한다면 하면 그 장점이 뭐냐. 지금 세이스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 세이스맨들이 뭐냐면은 언어의 구사력이라든가 활동력이라든가 또는 그 구미 각부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그 이 상사 사람들이라든가 외교관들보다는 어학적인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몰두에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때의 일본 사람들에 비한 선배님의 능력과 지금의 현재 뭐냐면 상사에 일하는 사람, 정부 외교관들이라는 그 능력은 일본 사람이 현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엘리트에 비해서 앞서갑니다. 이 사람들을 풀어놓으면은 그분들의 배경은 전부 이 기업 오너들이라고 말씀이죠.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는 뭐라 이것이 경쟁적으로 나가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러한 회사에 뭐냐면 세이스들이 나가서 그 지역의 소위 IOC 위원들을 하고 뭐냐면 이 교섭을 할 때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회사에 뒷받침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저 정지용 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지용 회장님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쭉 하고 삼성은 이건희 씨가 노세가지고 그러한 그 스포츠에 그 앞장 모습이었는데 특히 그 양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그 현대가 아주 그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양궁이 이게 될 수 있겠느냐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그 정지용 회장님 막말로 얘기하면은 아주 진짜 그냥 그 막 푸시하는 그 힘이
그 기업인들 가운데 내가 볼 때 제일 우수한 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한체육회 회장을 추천한 것도 바로 거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님이 기업인인데 저거 됐어요. 보너스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예. 왜냐하면은 대한체육회 회장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 여러 가지 이 재정을 사용하는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그 남의 의심도를 사게 돼요. 예. 예.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대한체육회 돈 안 쓰시거든요. 예. 그날로 왜 그분을 추천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갖다가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사양했어요. 저는 대한체육회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대학의 총장이 어떻게 나가서 그거 하는 게 부자가 붙는 일이라면 제가 가서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2번 모셔봤지만은 결국은 자기 수중에 돈을 쓸 수 있는 분이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소위 리더십이 강한 분이 오셔야 된다. 예, 우리의 눈치 보고 하는 그런 대한체육회 회장에서 꼭 그런 분이 어디 있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 신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염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회사가 그 염전을 맡고 개척을 해 나가는데 그 염전에 그 물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염전이 염수가 안 들어오니까 해수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염전이 전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영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다 보상해야지. 그래서 그 우리 60만 평에 대한 그걸 그 이사들이 반대하시는데도 정주영 회장님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게 전부 다 당국대학교 이 염전 이 농토를 만들려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는 다 재판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예. 저는 소송이라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만나 뵀더니 역시 그런 대사업을 하는 그런 그 배짱과 그 다음에 그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시대요. 예. 그래서 기업인으로서의 처음 그분이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그 유치운동에 이제 나섰는데 현대가 대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분이요. 방금 그 염전이 물이 안 들어온다는 그 어디 있는 염전이었습니까? 그게 저기 서산이요. 서산에 있는. 예. 예. 예, 서산이요. 그 뭐냐면 거기다가 헌배를 갖다 놓으니까. 예. 그 얘기.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분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저는 그분하고 재판할 분이 아니다 가서 말씀드리면 누군지 해주실 거다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10원 들여서 할 거면 그분 100원 들여서 그걸 다 해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 질문 수가 좀 어긋났습니다만 어떻든 서울 올림픽 유치 계획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구체 연도는 언제쯤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80 제가 보기에는 5년쯤 될 거예요. 75년. 그러니까는 유치 올림픽 유치. 우리가 88년에. 예, 88년 했으니까. 유치니까 그때가 80년 지났었어요. 그러니까 유치 활동 말고 유치 계획을 이제 유치는 이제 그 80년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루어졌는데 네. 박정희 정부부터 유치 계획을 짰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서울 올림픽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 아세아 대회를 하려고 서울서 했는데 그걸 박 대통령이 부도를 내시는 바람에 그때 뭐냐면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뭐냐면은 체육계에서 이제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나고야에서 동경 올림픽 대회를 하여튼 나고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충분히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0년대 초에 들어와서 이 올림픽 하자니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네, 이것이. 오랫동안 뭐 서울 올림픽 대회를 하자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업자와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 만남은 어떻게? 제가 처음에 만나 뵙게 된 것은 그 염전 때문이죠. 예. 그 염전 때문에 그분을 이제 뵙게 됐고, 또 하나는
그럼 서산 염전에 이제 당국대 부지도 있었습니까? 저희 그 염전이 그게 한 60만 평 됐죠. 당국대 부지가?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소음물이 안 들어오니까 뭐냐면 현대에서 배를 갖다 막아놓으니까 예. 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피해 개척하는 보상을. 간척지는 괜찮지만은 우리 염전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막아놓으니까 염전에 염수가 뭐냐면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거를 재판하게 되면 그게 재판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재영 회장님을 찾아뵀죠. 예. 찾아뵀더니 그분 말씀 딱 듣더니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대요. 기분 좋아하시면서 그건 망량해야지. 근데 거기 이사들은 재판하자 이거예요. 재판하라고 말씀이죠. 내가 그래서 이게 재판을 하게 되면 이게 삼심까지 가게 되면 나라면 이게 그 뭔가 이 염전이 다 망하고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은 현대에서는 간척지를 만들어서 농토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사를 야단을 치시대요. 그렇게 한 이사를 막 야단을 치더니 이 학교인데 이 학교에 이 농토를 해줘야 되냐. 그래서 정재영 회장이 간척하는 거와 똑같이 저희 학교 60만 평을 그분이 해줬어요. 저희는 일절 한 번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때 제가 그 신뢰와 그다음에 참 과단한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그 방력이라든가 이걸 보고 참 이런 분이 대한체육기획부에서 하시면 좋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렇게 염전 때문에 처음 뵙게 되고 예. 그 이후 체육회 활동하면서 같이 이제 저기 저 사진 좀 있죠. 예. 저번 생일날 그렇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창업자에서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창업자는 그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구체적인 그 상사원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시를 한지 모르지만은 제가 간접으로 듣기에는 그 외국에 특히 중동 지역에 예. 그 현대 사람들 많이 나가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에 어학력이 뭐냐 하면은 능통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서요, 어디 가라 이렇게 했는데 중동에 뭐냐면 올림픽에서 표 대결인데, 예. 일본하고요. 제일 많은 표가 가진 것이 뭐냐면은 중동하고 아프리카예요. 근데 이 중동의 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북한의 소위 김일성이죠. 뭐냐면 김일성이의 양자가 쿠웨이트의 소위 뭐냐면은 왕자인데 김일성이의 양아들이에요. 예. 그 사람이 뭐냐면 아세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올림픽을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표가 22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대요. 김은용 씨가 중동에 표가 가게 되면은 일본한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중동의 표를 확보하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서 좋겠냐. 쿠웨이트의 왕자인 아세아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나보고 명방을 우리 대학에서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 상사에 나가 있는데 현대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뭐냐면 현대라고 하는 하나의 소위 상표가 거기서는 대단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감독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유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중동표를 몰아오는데 현대가 역할을 했죠. 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명박을 주는데 왜 명박을 줘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에서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한테 명박을 준 학교가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다 있는데 자기한테는 유럽이나 소위 미국의 대학들이 명방을 안 줬는데 한국이 자기한테 명방을 줬다 해서 비행기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자기 식구를 다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그때 우리 대학이 여기 있을 텐데
이 한론당 여기서 그 사람한테 명박을 줬죠. 그러니까는 그 중동표를 몰아오는데 이 정주영 회장님 우리들이 그 현지 나간 사람 보고 거라면 움직이지 안 움직이죠. 정주영 회장님 해라 하니까들 거기에 이 상사원들이라든가 현대 나가 있는 그 소위 간부들이 뭐냐면 그냥 전부 한 그룹이 돼가지고서 그냥 그 표를 다 몰아온 거죠. 그럼 우리 당국대에서 수리한 명예박사회가 정주영 회장인데 처음입니까 그게? 그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아니라 그 뭐냐면 올림픽위원회 KT 왕자. 왕자가? 예, 왕자. 예. 왕자한테 명방을 주라고 예. 김용 씨가 저한테 귀뜸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현대하고 저희하고 이거 해가지고선 중동표를 몰아오는 데 성공했고요.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쪽이요. 예. 그쪽은 또 누가 나가서 냈냐면 그쪽 그 신동아인가 통화인가 그 아프리카 이쪽에 많이들 나가 있었어요. 예, 리비아. 예. 거기서대로 이제 나가서들 이제 활동들을 하시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표하고 이 중동의 표가 일본하고 경쟁하는데 일본은 여러 해 동안 나고야 유치를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저희는 짧은 시간에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성공된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 기업들의 소위 뭐냐면은 세일스 담당하고 있는 현지 간부들이요. 그 다음에 무역공사에 있었는 거기에 대한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체육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재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려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유치의 성공의 키는 바로 그 상사원들에 대한 활동력이 내가 그 주요를 봤다고 봅니다. 네. 그럼 우리 독일에서 이제 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네. 전문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유치 활동에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안 갔어요. 안 갔었고요. 네. 그럼 국내에서 이제 주로 네. 계셨네요. 제가 안 간 건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그때 그 정주영 회장님은 현지에 갔었어요. 예, 갔었어. 말씀은 못 하시지만은 그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 일본에서 버금가는 인물이 안 왔었어요. 그게 굉장히 주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분도 아닌데 그 정주영 회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그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후진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한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 아주 이 막강한 이러한 그 영웅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됐었어요. 제가 이제 IOC 의원들 만나보고 그러면은. 근데 그분이 직접 몸소 가셨거든요. 그게 현지에서 많은 그 IOC 의원들이 이제 많은 그 상사원들이 가서 PR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들 그 여론몰이를 했지만은 그 결정적인 이것은 그러한 분들이 가셨던 것이 뭐냐면은 그 한국의 올림픽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을 대접해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그 유치하기까지 과정과는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던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와서 그다음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 유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 당시 어떤 유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결의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이러한 여론이 텔레비라든가 방송 매체 이것이 뭐냐면은 올림픽을 일본과 경쟁해서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열기가 나니까 거기에 이제 정부가 그 새로운 신군부가 국민들한테 호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때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서서 그때는 그 정권을 잡기 직전에는 이 새마을 운동하고 이 올림픽 유치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소위 입김이 세고 거기에 뭐냐면 또 충성했던 사람들이니까는 마치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한 맛이 없지 않겠느냐. 마치 무슨 독재 정권에 의해
그 소위 뭐냐면 이어가는 그러한 이사들이 국에 끊으려고 한 거죠.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게끔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치하는 데는 군부나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활동한 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상사원들이 나가서 뿌려놓은 건 이게 상당하게 이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IOC군이 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 관계라는 것은 대단히 그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활동에 의해서 그 현지 IOC군들이 이제 한국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현재 가니까는 한국에 이런 대기업인들이 오고 그러니까는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한국으로 쏠려갔다겠죠. 그 일본은 아주 바덴에서 다 자기들의 한 것처럼 하니까는 그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한다면 쿠웨이트나 이런 저기 중동에 있는 그 IOC원들은 재력이 있지만은 이제 중남미라든가 이 아프리카의 그 IOC원들이라는 건 사실 재력적으로 이게 별로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내놓고 얘기를 못 할 거지만은 많은 그러한 섭외 활동이 그 주요를 거두지 않았나. 저는 그제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 올림픽 유치 당시 이제 북한의 방해 공작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때 저희가 그 북한 사람들을 이제 만났었을 때 그 북한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 정치적인 문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중심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나라 중심이 아니라 그 서울에서 뭐냐면 올림픽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북한에 대해서도 대단한 그 이 뭐냐면은 참 그 충격을 주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니 동신들도 다 평양에다 유치하려고 활동도 안 하고 뭐냐면 우리가 해놓으니까 뭐하니까 같이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IOC에서 용납을 안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이 로잔네에서의 뭐냐면은 IOC가 주재하는 남북체육회담 저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로 갔었는데요. 그때 그 우리 위원장으로 간 사람이 누군가 그때 위원장으로 한 사람이 조상욱 위원장 말고요. 아니 그분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분이 갔었어요. 이제 그 육사 출신인데 그때 이 올림픽 유치가 바덴 결정이 되자 바로 군부가 민간인들은 안 넣게 되고 서울 올림픽 위원장에 뭐냐면은 그 육사 13기생을 박세지. 예? 박세지가 아닌가요? 누구요? 박세지. 박세지 씨 맞습니다. 예, 그 양반을 넣고 대한체육회장에 바로 그 선배되는 12기생의 김종화 씨를 이제 저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김종화 씨를 단장으로 하는 체육회담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부단장으로 갔는데 그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반을 다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그 IOC 측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끝까지 저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사회까지 회담을 했는데 4차에 걸쳐서 끝까지 저희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북한은 저기 어느 한 종목도 안 주게끔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유치 활동의 방해는 직접적으로 뭐 피부로 느낀 것은 없죠. 쓸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유치 활동에는 처음에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표가 그리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현대가 그걸 다 이제 그 뭐냐면 그 건설 회사의 그 이러한 그 거기서 붐이 일어나면서 저희 한국 붐을 일으켜놨거든요. 네, 그 힘이 컸습니다. 거기 가서 북한 사람들이 올 수도 없었고 뭐 외교관이라고 몇 사람 와봐야 그거 그 우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은 그냥 현대가 들어가서 그냥 그 사막을 갖다가 그냥 막 일켜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그 힘이 거기에 그 각 그 중동 국가들의 그 IOC 의원들에게 뭐냐면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체육의 힘이 이러한 그 기업의 대오너가 그것이 뭐냐면은 참 대들보처럼 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게 상당한 그 설득력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잘 정부가 정주영 회장님을